좀 욕이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늦어도 23년 말에는 움직였어요. 맞습니다. Freeze! LAPD! 유명한 말이죠. 공짜 점심은 없다. 공짜 치즈는 함정에만 있다. 검토 치즈 함정에만 있다. 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국회 이야기를 상쾌하고 통쾌하게 전해드립니다. 국회 상쾌 통쾌. 안녕하세요, 이덕실입니다. 자, 기술이 없어도 한 달이면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 이런 달콤한 제안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최근 고수익 알바와 해외 취업을 미끼 삼아서 여러분 다 아시죠? 캄보디아로 유인해서 감금한 뒤 사기 범죄에 가담시키는 그런 사건들이 연속해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현재 진행형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캄보디아 납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해외 범죄의 현실에 대해 생생하게 정말 전달해 주실 수 있는 해외 범죄 전문가 전지현 경정님 나와 계시고요. 알파고 신하씨님도 나와 계십니다. 전지현 경정님께서 20년 넘게 경찰로 재직 중이시고 또 인터폴 계장으로 8년 동안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봤던 건 이제 성룡 씨, 재키 찬. 인터폴 맞아요. 인터폴이었죠, 그렇죠? 예, 뭐 그거 보면서 되게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CIA도 하셨던 것 같고. 그렇게 예, 막 정말 날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그런 일들 하시는 거 맞죠? 아닙니다. 저희는 주로 이제 안에서 일을 많이 하고요. 아, 부담을 왜 주세요? 중요한 건 날아다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지식으로 어떻게 그 범죄자를 잡는 거가 핵심인데. 저희는 이제 시스템과 머리를 사용해서 범죄자를 잡는 게 저희 가장 큰 목적입니다. 자, 근데 인터폴에 이제 오랫동안 예. 정말 제 최장기 이제 근무를 하셨는데 차출된 건가 아니면 너 해, 너가 잘할 것 같아, 아, 형 같이 하자. 예, 보통 이제 저희는 이제 이런 이제 공석이 될 때 이제 지원자를 받습니다. 서류 전형하고 면접을 봐서 네. 이제 거기서 선발을 합니다. 기본 이제 수사에 관한 지식 그리고 또 외국어 능력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사람을 뽑습니다. 외모는 보나 안 보나 어떻게 궁금합니다. 외모는 제가 뽑힌 걸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진짜? 본다. 아, 질투하세요? 어렸을 때 진짜 경찰 되고 싶었는데 아버님이 때려서 못 되셔가지고 경찰분들 볼 때마다 좀 약간 그 트라우마로 공격하시는 스타일이세요? 나 근데 되게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해서 지금 한 거였는데 아니, 왜 이렇게 부정적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 정말로 이렇게 존경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싫어한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약간 부정적인 에너지가 있어요? 항상 이렇게 머릿속에서 부정적인 단어들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맞네. 복수하시게요? 13회? 저번에 복수. 자, 그럼 인터폴에서 있었던 업무는 어떤 업무를 주로 하게 될까요?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하나는 국제 공조 수사라고 이제 여러 나라에 걸친 사건에 관한 게 있으면 네. 한 나라에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정보도 주고받고 만약에 튀르키에 뭐 확인할 게 있으면 요청을 보내서 확인할 수 있고 다시 이제 회답을 받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일단 이번 캄보디아 납치 사건도 잘 알고 계시죠? 예. 이게 어떻게 처음에 알려지게 된 걸까요?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 뭐 대학생이 캄보디아의 박람회 이런 뭐 참석을 한다고 갔는데 그 친구 이제 전화로 가족들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네. 그 얘가 뭐 잘못을 해서 돈을 뭐 5천만 원을 안 주면 위험해진다라고 해서 이제 가족들 경찰에 신고하고 뭐 외국에 신고했는데 시신을 발견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네. 그것이 이제 하나의 특별한 사례가 아니고 그랬더니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던 사건으로 밝혀졌죠. 자, 그럼 납치 시스템 어떻게 과연 그게 일어났는지도 알고 싶어요. 가장 대중적인 거는 취업이나 뭐 아까 박람회 같은 거는 유혹을 해서 캄보디아에 오게 만듭니다. 오게 만들어서 공항에서 이제 차를 타요. 네. 타면 이제 바로 이제 여권하고 휴대폰을 빼앗고 사기 단지라고 하는 그런 큰 단지로 데려가서 이제 감금이 되는 거죠. 일단 그 단지, 예. 범죄 단지로 갔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거기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도 우리가 보도가 좀 됐죠. 무슨 로맨스 스캠이라든가 보이스 피싱이라든가 아니면 불법 도박 사이트라든가 이렇게 한국인이 거기서 자기 돈을 좀 잃을 수 있는 그 플랫폼에다가 끌어당길 수 있는 중간에 그 미끼 역할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성적이 내면 뭐 안 죽고 성적이 안 좋으면 이제 고문 당하고. 거기서 이제 주로 폭행을 하는데 폭행하는 방법이 깽단 조직 자체가 중국 기반이 있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이제 중국에서 하는 고문 중에 하나가 발바닥을 때리는 게 있어요. 엄청 이 발바닥에 신경이 많기 때문에
때리면 엄청나게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도망을 못 가요. 아파서 아파고 찢어지고, 도망을 못 네. 가고 또 대신에 일은 할 수 있어요. 손과 일은 여기로 하는 그러니까 거니까. 말로 하니까 일은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스피커로 다 방송을 해줘요. 다 들을 수 있게. 아 이게 좀 무섭습니다. 지금까지 얘기 들어보면서 어떻습니까? 아 끔찍하죠. 저 캄보디아에 갔을 때 그 냄새를 맡았어요. 저는 네. 2023년 말에 이제 갔었거든요. 네. 캄보디아 부동산 일을 하시는 분이랑 만나는데 그분 했던 얘기 뭐냐면 알파고 최근에 와서 이상한 사람들이 뉴욕에 많이 와가지고 부동산 일을 많이 한다. 특히 문신 있는 애들이. 예. 일반적으로 저 같은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경찰은 날 도와주겠지, 대사관 날 도와주겠지 하는데 뭐 영상을 보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는데 신고를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도와달라고 나 기억해줘, 네. 이런 영상이 있었어요. 예, 봤습니다. Korean, I'm Korean. Pull the Korean embassy. Police. Police, I want Korean embassy. 그런 상황은 왜 벌어진 걸까요? 캄보디아에서는 좀 기가 막힌 원칙을 또 세웠더라고요. 네. 뭐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되고 여권을 뭐 복사해서 해야 되고 뭐 피해가 지역이 어딘지도 해야 되고 엄청나게 복잡하게 한 거예요. 복잡하게 한다는 거는 사실 신고를 안 받겠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예. 없는 상황이 되도록 부패한 상황이었을 수 부패한 있다는 게, 예. 거죠. 캄보디아는 아시다시피 1970년대 말기에는 폴포 정권이 있었던 나라였잖아요. 킬링필을 하는, 네. 역사적인 정산을 하고 계속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캄보디아에서 그런 정산 없이 또 다른 독재가 시작됐고 네. 그 독재가 지금 자기 아들한테 넘겨진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리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국제적인 범죄 조직들한테는 캄보디아만큼이나 장사하기가 제일 좋은 나라가 좋은 나라가 없어요. 가장 좋은 나라 된 거예요. 물가가 싸고 네. 그리고 정권이 부패해 있고 네. 또 한 가지 이제 규제 자체가 법적인 규제가 굉장히 낮아요. 그런 면 때문에 캄보디아나 뭐 라오스, 미얀마에 많이 진출하는 거죠. 자, 뉴스에서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 실종 감금 신고가 점점 증가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규모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커졌었을까요? 예, 그 외교부 통계에 따르면 23년에 17건, 지난해는 220건, 올해 8월까지는 330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그러네요. 상승했습니다. 예. 200건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못 느끼는 게 비정상적이죠. 지난해는 굉장히 심각한 단계였고 네. 사실 2023년에 17건 났을 때부터 움직였어야 맞습니다. 아, 17건만 예. 하더라도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다. 예, 이게 늦어도 23년 말에는 조치가 들어갔으면 좀 하지 않았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뭐 잘잘못 따지고 비난하고 자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제 비난을 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진단을 대책을 해보자는 마련해야죠. 건데 인터넷에 돌아다닙니다. 이상하게 광고를 해요. 예를 들면 본사 해외 TN 구입을 한다. 캄보디아 사무실 확장하는데 평균적으로 월 1,000, 월 900을 준다. 라고 써 있는데 미심쩍죠. 네. 그리고 광고에 빠져드는 이런 시스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런 광고는 튀르키예에서도 못 꼈어요. 튀르키예에서도 이제 좀 약간 불법 도박 사이트 문제가 있거든요. 네. 특히 저보다 가능하고 그리고 월급을 너무 세게 넣고 말하면 또 사람들 의심하니까 약간 적당한 적정한 선. 적당한 그게 애매합니다.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본인이 이제 힘든 사람들은 유혹에 넘어가기가 좀 쉽잖아요.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네. 자기가 본인이 너무 힘들면 자기 좋은 쪽을 생각하고 갈 수도 있죠.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거 있어요. 예. 진짜하고 가짜를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그거. 가장 그 기본은 뭔가 나에게 혜택이 많다 보면 대부분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명한 말이죠. 공짜 점심은 없다. 고대 점심 없다. 예. 공짜 치즈는 함정에만 있다. 일단 우선 첫 단계는 의심을 해야 됩니다. 의심을 해라. 의심을 하면 확인을 하게 돼 있어요. 그 확인의 방법. 확인의 방법은 이제 너무 다양하죠.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친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지인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거를 확인을 하는 작업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잠깐만 검색해 보면 다 나와요, 사기 수법이. 근데 이제 이런 제안을 받으면 거기에 너무 매몰이 돼서 네. 다른 걸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아, 참 속상합니다. 우리가 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여전히 캄보디아 납치 사건이 끊이지 않으니까 외교부가 결국엔 10월 10일 오후 9시부로 프놈펜은 특별 여행 주의보가 됐고요. 예. 16시 0시에는 캄보디아 일부 지역은 여행 경보 4단계. 그래서 기존의 경보를 또 상향 조절했습니다. 자, 이 특별 여행 주의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특별 여행 주의보는 갑작스럽게 어느 지역에 위험이 크게 증가한 지역을 대상으로 긴급하게 내리는 경보입니다. 사실상 이제 여행을 좀 하지 말라는 하지 말아라. 그런 네.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그곳으로 만약에 출국을 했다, 혹은 내가 거기 있었는데 경보가 내려졌다, 그럼 이제 처벌받는 건가요? 이거는 처벌은 아직 받지는 않습니다. 이게 여행 금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법적인 처벌은 없고 그 우리 정부에서는 권고를 하는 겁니다. 조심하라고. 네. 근데 4단계가 되게 되면 그럼 여행 금지 단계가 올라갔습니다. 그 그때는 경우 이제 처벌을 받죠. 네. 가는 자체부터는 금지이고 가기 전에는 국가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되고 네. 뭐지 검정색을 볼 필요가 없어요. 빨간색만이어도 충분하고 제 보기에는 노란색도 정신 차리세요. 아, 정신 차려야 된다. 네. 왜냐면 저는 콜롬비아에서 핸드폰 도난 당했거든요. 굳이 나의 생명이 위협할 필요가 없어요. 나의 재산도 털릴 수가 있는데 네, 그못 가게 하는 이유가 다 있는 지역들이다. 있습니다. 예. 또 가지 네. 말라는 건 가지 말아라라는 거죠. 자, 이제 끝으로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어쨌든 사기 범죄, 이런 국제 범죄가 많아질 텐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가능할까 두 분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 온라인 사기 범죄는 절대 근절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근절이 되지 않고 투트랙 전략으로 여기 온라인 사기에 대한 단속을 굉장히 강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만은 안 되기 때문에 여러 나라가 합심해서 단속을 강화해야 되고 내부적으로는 온라인 사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됩니다.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지금 보이스피싱 다 안 당한다고 하잖아요. 올해 피해액이 1조 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아니군요. 예. 와, 네. 그러니까 이게 홍보가 안 돼서 그래요. 신경 안 쓰고 있으면 또 새로운 수법이 나타나요. 그럴듯하게. 예, 그렇듯하게 홍보, 교육을 법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는 어떤 이유 때문에 여기다가 빠지는지 이걸 좀 알고 거기에 맞게끔 좀 그냥 치료 교육을 해야지 피해 규모를 줄일 수가 있게. 그게 중요하다. 좀 정말 좀 공감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캄보디아 납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난 10월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캄보디아의 프놈펜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서 국정감사를 실제 실시를 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강간 사태에 대한 현황, 그리고 대응 방안을 다 직접 점검을 했고요. 10월 28일 조현 외무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 긴급 현안 보고에서 주 캄보디아 대사관의 인프라 확충을 하고 또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거고 11월 중으로 한국 전담반이죠 코리안 데스크를 또 활동하겠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번 사건 수사와 후속 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책임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알파고 신하씨님 그리고 정재훈 경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상쾌하고 통쾌한 한판 토크, 국회 상쾌 통쾌.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에 더 흥미롭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